6일 지방선거에서 양천, 은평 기초의원 선거구 중 6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됩니다. 선거 없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만큼 정책과 공약이 부실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들의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후보자다에서는 유영주, 이미경 부의원 후보를 만나고 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지난 9일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천 은평 지역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선거구 6곳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 북서쪽에 위치한 신월 135동. 이곳은 지방선거에서 양천구 마선거구로 분류돼 기초의원 2명을 선출하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선과 공천 심사를 통해 양천구 마선거구에 각각 후보자 1명씩을 공천했습니다. 양당의 후보자를 제외하면 10일 오전까지 마선거구에 출마가 예정된 후보는 없는 상황. 본 후보 등록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후보자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양천구 마선거구에서는 투표 없이 각 당이 공천한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수가 선거구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때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당의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양천 은평의 경우 은평구 라선거구를 제외하면 기초의원 선거구당 의원 정수는 모두 2명으로 후보자가 2명 이하면 무투표로 당선됩니다. 양당의 공천 결과와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고려하면 선거구 6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천 은평 기초의원 선거구 16곳 중 양당에서만 후보를 낸 선거구는 11곳. 이 중 각 당이 가나번 복수 후보를 공천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커진 이유는 사실상 거대 양당을 제외하곤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4년 전 7회 지방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외에도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후보를 공천하면서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의원 정수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거대 양당이 선거구별 후보자를 1명씩 공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번에 양천 은평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온다면 6회 지방선거 이후 8년 만입니다. 8년 전 양천과 은평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해 기초의원 8명이 투표 없이 구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오는 13일 본후보 등록 마감 후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해당 선거구의 선거 공보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특정 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던 무투표 당선이 서울 기초의원 선거에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의 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상대당이 출마를 안 하는 경우였었죠. 서울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치 참여 또는 또 대표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참여의식의 결여,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본 후보 등록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후보가 없다면 양천 은평에서는 8년 만에 또다시 투표 없이 의원이 선출되는 무혈 입성 사례가 나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에 마련한 나는 후보자다. 오늘은 이미경 은평구의원 후보와 유영주 양천구의원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방송되는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이 돼 있고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 가운데 개인 일정 등을 고려한 섭외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이웃들과 함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더 많은 주민들과 정치를 연결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은평을 만들고 싶습니다.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육아,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은평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환경의 안전망이 촘촘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유라시아 출발점이 되는 수색과 증산의 변화 속에서는 교육 전문가 임희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을의 중심은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과 전 주민의 평생 교육입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학교 밖 청소년, 느린 학습자, 어르신, 다문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평생 교육과 함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 맞춤형 마을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어르신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늘어가는 1인 가구의 안전망도 중요합니다. 은평구청과 함께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일상 정치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공동체 정치를 하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힘이 되어야 하는 정치의 가치와 변화로 생활 정치 경험을 토대로 공부하고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변방의 실천, 조직,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변화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은평구 주민으로 살아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은평구의 부심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재선을 위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자전거로 3,700km를 달렸고 조례를 30건에 가까운 조례를 만들었고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불편한 민원들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이제는 재선 의원에 도전을 해서 재선이 돼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힘 있는 의원, 주민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자신 있고 검증된 일꾼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로 뛰는 의원, 행동하는 구의원, 유영준은 합니다. 주민 여러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원, 성실한 의원 유영주입니다. 목일동에 우리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가장 교육의 1번지 목일동의 가장 애로사항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의 과밀학급입니다. 그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일동에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 우리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 발벗고 뛰겠습니다. 저는 초선을 도전했을 때도 가장 먼저 주장했던 공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만들겠다 공약을 했었습니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 지켰습니다. 목동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의 안전통학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통학로가 양천구의 안전의 시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재선이 되면 더욱 힘있게 우리 아이들의 학교 등하굣길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인 사람들은 처분을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만만치 않고 또 그렇다고 종부세 등 보유세도 부담스러운데 새 정부 다주택 양도세 증가세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정철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좀 분주한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채를 팔고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는 입장이 있고요. 보유를 하다가 목표가액에 이르게 되면 처분을 한다.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상황별로 짚어볼 때 한 채를 처분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중과유예가 시행되면 중과될 경우보다 양도세가 확연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중과유예로 인한 중과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영향으로 양도세의 부담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만큼 보유세의 과세 표준이 감소하게 되고 주택 수가 감소하게 되어 종합부동산 세율의 완화로 보유세 부담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담이 되지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으니 계속 보유하는 게 좀 이득이지 않겠냐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1.5%로 정부 목표치인 2030년까지 90%에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연도별로 비율적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예상한 것과 달리 커져버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자 끝으로 그렇다면 보유주택 중에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부담부 증여를 하면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아파트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및 담보대출가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인계한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주택자면 이 양도소득에도 중과세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중과유예가 시행이 되면 이 양도소득세 또한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반드시 자녀가 상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양도와 달리 현금의 유입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납부해야 할 양도세와 증여세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곧 세부 사항이 발표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선행하시고 선택지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에 의사결정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정철 수석연구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반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4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통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8.8%포인트 상승한 105.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으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지지옥션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권과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에 많은 응찰자가 몰리며 평균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수감지 자동 전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강수감지 자동 전파 시스템은 강수량계를 활용해 돌발 호우를 감지해 위험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서울 전역에 강우량계 17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개에서라도 강우가 감지될 경우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양천구가 지난달에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조세 부과 기준과 복지 수요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이의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는 이의 신청권에 대해 재조사와 감정평가자 검증을 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4일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양천구 평균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01% 상승했습니다.
2,891만 원. 유권자의 한 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18년 기준 기초단체장 임기 4년 동안의 예산은 1,240조 원. 유권자 수 4,290만 명으로 나누게 되면 3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예산이 유권자 손에 달려있는 셈이죠. 실제로 과거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고성군수 선거 당시에 황정국 후보가 4,597표로 4,596표를 얻은 윤승근 후보를 단 한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에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해서 지정됐습니다. 6월 지방선거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의 가치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나의 한 표,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